고창군 해안가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이 고부가 가치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자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품종을 국내외로 알리는 종자 박람회가 김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우수대학, 우수학과 재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입니다.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에 나섰는데 정읍시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 신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도서 비축수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촌 지역 도서 기증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창군은 16일 오전 7시 49분쯤 고창군 해리면의 한 해안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멧돼지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해안가에 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멧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이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종자산업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종자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품종을 국내외로 알리는 박람회가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종자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고추와 배추.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는 양배추와 콜라비 종자도 선보입니다. 국제적으로 희귀한 디모르포세카와 노루오줌꽃 등의 종자도 눈길을 끕니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장에선 분양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발전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운 박과 채소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호박은 둘레가 무려 370cm, 무게는 319kg이 나가는 품종입니다. 노즐 구멍이 막히지 않고 고온 피해를 방지하는 저압식 관수 시스템. 농약이나 비료를 편리하게 살포할 수 있는 스마트 방제기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국내외 종자 관련 68개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품종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밖에서는 400여 개 우량 품종을 전시하고 직접 재배하고 맛볼 수 있는 체험도 이뤄집니다. 한편에선 가상현실, VR을 통해 양궁을 체험하고 3D펜으로 안경도 만드는 체험존도 운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박람회는 종자생명산업특구 김제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가 올해 4년차에 접어들면서 종자 연구가 활성화되고 종자 수출 실적, 지역 일자리 등이 크게 느는 성과를 인정받아 해외 바이어들도 이번 박람회를 예의주시하면서 60억 원의 수출 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우수대학과 우수학과 재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읍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이진철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오늘은 정읍시에 나왔습니다. 최근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우수학과 또는 우수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읍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그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교 못 간 친구들에게도 같이 공평하게 장학금 줄 거면 주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다 같이 안 받아야 된다. 이거 자꾸 하기가
얼마든지 하면은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된 애들도 있고 많이 하니까 그게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지금.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흑수저니 금수저니. 근데 그 학교에도 뭐 이렇게 명문대에만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명문대 아닌 그런 데에도 혜택을 주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에 또 환원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해 장학금을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활동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 혜택 저변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대학도 안 가고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잘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하는 것은 어떻게 뭐 그런 재단에서 회의에서 하나 어떻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협조해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지도 지금 대학 나갔고 취직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그 미용계로 지금 들어갔어. 그 더한 데로 올라가야 하는데도 못 가는 행편이 있는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이주를 위해서 도와주면 좋죠. 장학재단을 통해 누구라도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 신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도서 비축 수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농촌 지역 도서 기증 운동에 나섰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남원시 도통동에 문을 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들을 위한 15,000여 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책장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남원 지역에만 현재 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과 사립 작은 도서관도 2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서관 신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구비된 도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의 도서관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도서 비축 수는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아동 도서 기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도서관 신설과 함께 도서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간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재정으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책을 기부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고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특히 그 책이 이렇게 신간이 자주 나오고 또 그때그때 애들이 또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오늘 그런 도서를 이렇게 기증을 해 주어서 제가 굉장히 고맙고 또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책보다는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신설과 함께 도서 기부 운동도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방도 155개 지점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노선별 차량 통행량을 지점, 방향, 시간, 차종별로 조사해 도로계획이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교통량 조사 사전 교육을 받은 930명의 교통조사 요원이 각 지점에 투입됩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1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16일 강화문 아트홀에서 전국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 CS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CS데이는 올해로 7회를 맞았는데요. 사랑의 백미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CS 담당자 중 우수 상담사와 설치기사 14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케이블 TV 협회사들의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시는 우리 고객센터 기사님들과 또 늘 밝은 목소리로 고객들을 맞이하시는 상담사 분들을 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일을 하면서도 배우지만 고객님들한테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전라북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만경강과 동진강, 고창 독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 5곳에서 매주 한 차례 야생조류 폐사체 및 분변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철새 유입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농장 소독 강화와 철새 그물망 설치 등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제3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길 바래라는 주제로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로봇 공연과 가구 만들기, 시화전 등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회원이 준비한 43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부안군 평생교육은 올해 16개 사업, 8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우리 동네 어르신 관절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덕천과 임합, 소설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교실에서는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과 관절 건강관리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이 이뤄집니다. 어르신 건강교실은 근력 저하로 어르신들이 느낄 우울감을 치료하고 관절 질환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요. 7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외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따스한 겨울볕이 내리쬐면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과일 등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